네, 우리뿐만 아니라 북한도 내일이면은 설 명절입니다.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또 얼마나 같은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고요. 먼저 북한 명절 모습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인민은 명절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이 온 가족, 온 마을이 모여 앉아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사람들 사이 화목과 단합을 송유관에서는 설 명절을 맞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 봉사저희삽을 짜고 들었습니다. 전골, 떡국, 평양냉면을 지금으로부터 꼭 85년 전 설명절 날에 어버이 주님께서 저희 아버지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이 설 명절 얘기 보니까 너무 이질적이면서도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또 동질적이에요. 우리와 비슷하다는 좀 생각이 나는데 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어수선해요. 그 뭐 사람 사는 모습이 그 똑같은 모습 계속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설 명절에는 조상님께 인사드리고 어른들 찾아뵙고 북한에서 하는 인사말은 새해를 축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말 안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세뱃돈 기다리고 놀고 뭐 이런 모습은 똑같죠. 한쪽에서는 미사일을 쏘더라도. 음력으로 설을 세는 게 이제 이 동아시아 특히 이제 한자 문화권 중심으로는 있지만 딱 1월 1일, 음력 1월 1일 날 저렇게 모여서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뭐 이렇게 명절처럼 보내는 거는 북한하고 우리가 유일한 것 같아요. 물론 중국도 뭐 여러 이제 긴 날을 보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요. 그렇죠. 그래도 뭐 그 따져보면 이 동아시아권은 그 나름 한자 문화권으로 통일된 거는 있어서 또 이제 남북한이 정말 동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조상께 인사하고 뭐 어른들 찾아뵙고 하는 거는 정말 똑같은데 이게 늘 똑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그럼 달라집니까? 이게 그러니까 1967년도부터 그러니까 아예 전통 설 명절을 못 지키게 했거든요. 1967년부터. 네, 그래서 김일성 전 주석이 있을 때군요. 그래서 2003년까지는 기본 설 명절이 양력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도 한 2000년대 초반에 오신 분들은 북한이 음력설 센다는 거를 처음에 못 믿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게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인정을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3년부터 이게 그 음력 설명절이 됐는데 2003년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김정일 위원장이 내내 양력설 잘 지내고 기본 설명절 지내고 그다음에 그해 음력설부터 이제부터 음력설을 3일 동안 휴가를 보내고 기본 설명절로 하겠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정월 대보름도 하루 쉬는 날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통 명절을 확 이렇게 위치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있고, 그랬죠. 또 노무현 정부 등장하면서 이제 뭐 차후에 생기는 이제 정상회담이었긴 합니다만, 이제 남북 화해 무드가 조금 가는 분위기에서 김정일 전 위원장이 음력설을 세도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약간 남북 관계랑 흐름이 좀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거 아니면 그 맥락상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 갑자기 2023년에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그 동질감을 회복하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던 그렇게 움직임이었죠. 되면 더 우리는 이제 문화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가까워지죠. 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 당국이 굉장히 음력설을 없애려고 탄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분들은 뭘 맨날 그 할머니가 계속 뭐 사과 한 알, 배 한 알 이렇게 아껴두셨다 그래요. 음력설에 하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양력설 세라, 음력설 하지 말아라. 그래도 이미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우리 전통 고유의 문화는 어쩔 수가 없는 거군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정권이 그 인민한테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거군요.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민심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걸 뭐, 그럼요. 뭐 권력이 네. 누른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네. 갑자기 안 없어지거나. 눌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눌러지는데 그 밑에 뿌리 깊이 남아 있는 그 역사는 안 지워지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북한과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네. 좀 들게 됩니다. 2월 달력을 보니까 뭐 저희도 이제 설 연휴가 있어서 빨간 날이 많아서 좋긴 네네. 합니다만은 북한의 2월 달력을 보면 빨간 날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네. 8일 날, 15일 날, 16일 날 이렇게 네. 있어요, 그렇죠? 저 빨간 날이 예, 다 같은 빨간 날은 아닌 것이 예. 그 2월 16일을 눈여겨보시면 저게 조금 더 광명성절이죠, 예. 굵어요. 빨간색이. 아, 빨간색이 네, 굵어요.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예. 있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1월 예. 8일 1일, 8일, 15일은 그냥 일요일 같은 빨간 날인데 예, 16일 빨간 날은 훨씬 예. 굵죠. 예. 그래서 저게 김정일 위원장이 태어났다고 하는 날이고 김정일 위원장 사후에 예, 저걸 광명절로 이름을 바꿨고요. 예. 2월 8일이 재미있는데 저날이 조선인민군이 만들어진 날, 창건일이라고 예, 하거든요. 근데 저날도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순환을 겪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2월 8일로 쭉 가다가 음. 70년대 중반에 갑자기 그게 아니라 4월 25일이 조선인민군 창건일이다. 이렇게 갔다가 최근에 다시 2월 8일로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날도 약간 순환이 있는 날입니다. 예, 그런 또 맥락이 있었고 네. 광명성절은 김정일 전 위원장의 생일은 빨간색이 아주 굵은 글씨로 네, 예, 보통은 두 개의 선으로 하기도 합니다. 빨간 선. 처음 들었습니다. 예. 자, 이 북한의 설 명절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화면 조금 더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떡국은 맛 좋고 영양가가 높을 뿐 아니라 소화 흡수도 잘 됩니다. 쫄깃쫄깃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설명절날에 민족의 향취가 깃든 떡국을 맛있게 만들어 잡수십시오. 우리 집에 모여 빈노래하면서 즐겁게 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력설을 맞으면서 진행한 평양시 근로자들의 윷놀이 경기. 예, 떡국을 먹고 또 윷놀이도 하는 모습 보니까 진짜 우리가 닮았습니다. 근데 북한 그러면 평양 만두, 그래서 평양 냉면이 굉장히 유명한데 그렇죠. 떡국도 맛있나 보죠? 근데 그 실제로 저렇게 화면에 나오고 떡국을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떡국보다 만두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그 설날 뭐 먹어요? 그러면 만둣국을 얘기를 하고 떡국은 오히려 최근에 조금 더 강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쌀이 부족한데 떡국 해 먹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죠. 예, 그리고 예. 최근에는 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자기를 나타내는 예. 거를 쌀과 밀가루로 조금 더 옮겨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전에 김일성 주석 때는 이게 옥수수였다가 예. 김정일 위원장 때는 감자로 갔다가 이게 최근에는 다시 쌀과 그 밀가루로 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저렇게 더 떡국을 내세우나 하는 의혹은 약간 있는데 이건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분들 말씀은 만두로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쌀이 귀하다 보니까 떡국을 그렇죠. 자주 먹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아마 저게 이제 조선중앙TV나 이렇게 대외 홍보용에서는 떡국을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네. 이제 쌀을 많이 먹는다 이런 걸 아마 이제 강조하기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네. 듭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송편을 그 추석 때만 먹잖아요. 네네. 근데 네. 북한은 설날에도 송편을 먹나요? 이것도 역시 저도 약간 조금 낯선데 예. 송편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날에도 예. 송편을 빚는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평양 송편이 이렇게 뭐 조개 모양으로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고 지역별로 송편 크기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 보기에는 우리 기준에서는 평양 송편도 훨씬 큰데 예. 다른 그러니까 북한 쪽에서도 더 북쪽은 예.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안에 넣는 소도 굉장히 다양한 예. 것을 넣고 있어서 연변 쪽하고 통하는 그런 송편 얘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역시 이것도 그렇게까지 보편적인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조금 이게 보는 사람들마다 또 경험해 본 사람마다 좀 네네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설 대명절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많이 고향들 못 가긴 합니다만은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잖아요. 북한은 네. 사실은 이동 제한이 좀 있고 특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제가 많이 이동 제한보다도 교통수단 때문인 것 들었거든요. 같아요. 예. 뭘 어디 가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탈북하신 분하고 처음 얘기를 하다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에 갔더니 아마 이게 설명절 때였나 봐요. 예. 한쪽은 빨간불 차만 가고 한쪽은 노란불 차만 간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예. 실제로 고속도로 보시면 한쪽은 차 뒷면만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차가 모여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려고 하면 가까운 데가 아니면 이동수단 때문에 예. 뭐 통행증보다도 이동수단이 훨씬 더 지금은 큰일인 그러니까 것 뭐 같습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대중교통 수단이 뭐 네. 많은 발달해 것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아니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네. 거예요. 야,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겨우 이제 명절 때 모이는 그런 것도 참 그것도. 어려운 게 네. 우리랑은 조금 더 이질적인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 산부자에 대한 어떤 뭐랄까 헌화라든지 그건 굉장히 충성맹세 이런 중요합니다. 것도 또 명절에도 해요? 1월 1일 날 제일 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년사거나 공동사설인데 예. 그러니까 김일성 시절에는 신년사 그리고 김정일 시절에는 공동사설 다시 이제 김정은 시절에는 신년사를 하기도 예.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외워야 합니다. 그거 다 외워서 1월 3일 출근할 때 예. 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양력 1월 1일에 하는 거고 예. 음력설은 명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절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가서 헌화하고 꽃 바치고 인사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나 친족한테 인사하는 것보다는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꽃을 다 준비해서 가서 인사를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런 거랑은 우리와는 전혀 또 우리는 아마 다른... 대통령한테 인사하라 그러면 다들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북한만의 특이한 어떤 설 명절 풍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잠깐 이제 저희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 김 교수님이야 뭐 이제 북한의 역사 문화 전공자이긴 합니다만. 왜 저러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초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가 그 대선이 있고 또 미국도 올해 선거가 있는 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협상에서 우리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줘. 나 좀 쳐다봐줘. 나 여기 있어 하는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외치는 걸 1월 달에 7번이나 미사일 쏘는 거를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계속 경제 제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오래됐죠. 북한 주민들 불만이 많잖아요. 특히 명절날 네. 뭐 좀 풍족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불만도 있을 거고. 하다못해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나눠주는 명절이 예. 되면 선물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예. 지도자가. 근데 가까운 사람한테 그 선물 나눠주는 것도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신의주를 열고 예. 기차가 들어간 걸 보니까 이젠 정말 버티다 끝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부에서 불만이 쌓이면 그것을 제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방법은 대외적으로 뭔가를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그리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자부심. 우리 이렇게 배고파도 미사일을 우리는 이런 자부심이 그럼요. 있다. 우린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다. 예.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리와 같으면서도 다른 북한의 설 명절 문화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